그리고 제가 3년 만에 출간한 책하고 최근에 제가 취득한 금융해설사 자격증을 소개드립니다. 이건 제 책이고요. 또 이거는 제가 자격증을 아주 어렵게 땄어요. 이제 마우스가 되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첫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화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 사기 종류와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금융 사기는 남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아주 사악한 집단인데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입니다. 하늘과 사람들 모두 용납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저는 생전에 이런 범죄 집단을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부여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뜰하게 모아둔 이 돈을 노리는 개인이 아니고 수법이 아주 교묘하고 점점 진화되어가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범죄 집단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듣겠다는 결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금융타기를 단행하는 첫째 원인은 무지로 인하여 많이 발생합니다. 유비무한 아시죠? 그래서 당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듣거나 책으로 많이 배워야 합니다. 금융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의심되면은 전화를 끊으세요. 전화 끊었다고 당장 어떤 뭐 손해를 입거나 어, 뭐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끊어도 상대가 필요하면은 또다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둘째, 언제나 생각을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공짜를 바라거나 과욕을 부리면 화를 부릅니다. 금융상의를 당하고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잘못을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저는 평소에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외부 강의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서를 우리 집 냉장고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숙지하고 KBS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프로도 경청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뭐합니까? 금융사기는 날로 진화하니까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문자와 링크를 속아서 아, 문자로 온 파일이나 링크는 절대 열지 말고 삭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문자나 링크를 속아서 잘못 열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가서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바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어, 명의 도용 방지를 신청하고 저도 대출 빙자 사기와 페이스북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에 한 번, 국민은행 지점에 두 번 방문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시스템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확인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빙자 사기는 어떤 날 핸드폰에 1번을 누르고 2번을 누르는 그런 선택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출을 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그걸 믿고는 했다가 아차 싶어서 등록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페이스북에 그 해킹 당했다고 그래서 이 신분증을 보내라는 걸 잘못 알고 그걸 보낸 적이 있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해야 됐습니다. 금융 상해는 뭐냐면은 금융거래소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돈을 빼앗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사기 종류가 참으로 많아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7가지 더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날로 진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거래하는 국민은행 모지점 거래선이 해킹을 당해서 서울 인근에 있는 점포 17군데에서 3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사기를 당했고, 모바일 청첩장으로 7천만 원, 기관 사칭형 전 재산 18억을 날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내용이냐면 음성과 피싱, 낚시의 합성어로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에 범죄에 악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금융사기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좀 틀려 라고 얘기하지만은 해마다 이 보이스피싱 건수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소개시켜드리면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그다음에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은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쉽게 해주겠다든가.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은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로 금융거래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현금 취급기로 유인하거나 돈을 이체해달라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킹을 해서 전화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기 전화 말고 다른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로 돈 붙여달라, 입금을 요구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라, 정보 입력하라고 요구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려면은 핸드폰이 고장나서 메신저로 연락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화를 해서 확인한 후에 돈을 붙여줘야 되고, 메신저로 거래 정보를 공유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모르는 사람이 직접 파일이나 URL을 보냈다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타벅스 등 모바일 쿠폰, 기프트콘을 사용량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 졸업 후에 동창회, 그다음에 검찰 출석 요구서, 또 교통범칙금 조회,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암검진, 카드 대금 조회 등의 명목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그림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조직원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성 앱으로 감염이 되어버리면은 그 전화번호가 바로 가로채기 된 겁니다. 그다음에 스미싱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문자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성 앱으로 인한 스마트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마켓에만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래은행에 당했다면 거래은행 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1332번에 신고하셔야 돼요. 피싱하고 파밍을 예방하려면은 보안카드가 아닌 OTP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이 OTP 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악성 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는 요즘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심 통장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묶어두는 그런 제도. 요거는 대출 빙자 사기 음성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학자금 대출, 청년 햇살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모두 이용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에 대학생 대출을 검색해보니 내 구제 대출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과 달리 너무나 친절하게 대출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학교 근처로 찾아와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출 조건은 휴대폰 한 개당 140만 원씩 5개의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해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면 제가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건대로 휴대폰 5개를 넘겨줬고 이렇게 받은 돈은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처음 상담을 했던 곳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휴대폰 해지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대출 비행자 사기는 3050 대출 들어보셨어요? 30만 원 빌려가지고 나중에 50만 원 갚는 그런 거. 또 작업 대출이라고 자동차로 해서 매개를 해서 대출을 받게 해서 사기를 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비행자 사기를 예방하시려면은 첫째, 금융회사나 국가제도, 공적인 제도를 이용해야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대출은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가 됐든 선의자가 됐든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나 휴대전화를 대출업체에 넘겨주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이용돼서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명 계좌를 왜 대포통장이라고 그럴까요? 대포는 허풍,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가짜 통장, 가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금융거래 정보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통장령 나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취급정지나 해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포통장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하여 통장하고 카드를 이용 정지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고,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혜상 원장님, 우리 지금